자, 2025년 1월 1교시 문제 2번 문제 랭킹입니다. 랭킹. 자, 랭킹은 자, RA 그죠? 랭킹 EQ 이렇게 해서 FS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은 전월 판매량에 대한 순위라 그랬으니까 요 위치에서 가장 높은 요거 같은 라인에 그죠? 얘를 찍어줘야 되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요놈들 있죠, 그죠? 전체를 비교를 해봐야 되지 몇 대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4번으로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정, 그죠? 고정을 해줘야 되지. 요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G5를 지금 했기 때문에 얘를 고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따가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할 때 여기 있는 G는 있지 않습니까? G6, G7, G8, G9로 바뀌잖아요. 바뀌더라도 얘는 그죠? 비교할 영역에 얘는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오도 값에는 내림차순의 경우에는 숫자 0을 줘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굳이 오도 값의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쭉 당겨주면 여기 전월 판매량에 대한 그죠? 전월 판매량에 대한 전체 평균이 평균이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좀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복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 그림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좀 시커머졌죠, 밑에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답을 제공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편집할 때 제가 늘 말했지만 여기서 그죠? 모든 테두리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굵은 테두리 해준 다음에 요것만 굵은 테두리 그죠? 요것만 굵은 테두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은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에처럼 복사를 하면은 그죠?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안 생기죠, 그죠?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위가 나오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순위를 구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자, 랭킹 보겠습니다. 랭킹에 들어가가지고 FS 친 다음에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구했잖아요. 맞죠? 자, 오늘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름 정의가 어디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래처 수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처 수에 대한 랭킹을 한번 구해볼게요. 거래처 수에 대한 랭킹을요. 그죠? 자, 요거는 요 옆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A 랭킹 EQ 들어갔습니다. FX 들어갔어요. 자, 똑같이 제일 위에 있는 숫자 10번 찍어주고 10 찍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탭 치고 난 뒤에 이번에 래퍼를 찍어보겠습니다. 영역을 쭉 찍으면 얘는 거래처 수라고 문자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거래처 수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래처 수라고 그냥 그대로 땡겨져요. 거래처 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얘는 묶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F4번을 따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따로 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오도 값도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그죠? 내림차순이니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쭉 당겨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등부터 8등까지 구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킹을 구할 때, 자, 좀 전에 여기 랭킹을 구할 때는, 자, 이꼴, RA, 그죠? 자, 랭킹 EQ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 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얘 찍어주고요.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면, 이런 경우에는 G5에서 G10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무조건 F4번으로 고정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좀 전에처럼,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월 판매량 있죠, 얘를 제가 지금 이름 정의 한번 해볼게요. 전월, 전월 판매량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이름 정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꼴, RA, 랭킹 EQ. 그죠? 자, FX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얘 찍어주고 탭 치고 내려가서 쭉 당겨 볼게요. 자, 얘도 지금 이름 정의가 됐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해주면 맨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주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때는 굳이 F4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역 지정해주고 난 뒤에 반드시 F4번을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 이걸 구할 때, 자, 얘는 여기 보면은 G5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는 G5에서 G10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G7으로 바뀌었죠? 세 번째 게. G7으로 바뀌었는데 G5에서 G10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줘야 되지. 야하고 전체 다를 비교해보고, 아, 내가 7등이구나.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죠? 문제에서 이 정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납품 최고가가 뭐냐라고 문제가 나왔어. 납품 최고가가. 그죠? 최고가가 뭔지에 대한 랭킹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랭킹이 1인지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경우는 굳이 F4번 안 하고 고정 안 해도 돼요. 한 개만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얘를 구하고 난 뒤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복사를 하면은 상대 평가에 의해서 한 칸씩 움직여져요. 그죠? 상대 참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G5죠? 내려가면 G6입니다. 내려가면 G7. 요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G5에서 G12는 바뀌면은 등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엑셀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정이라는 의미가 왜 필요하겠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함수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위는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랭킹을 구하는데 요 옆에다 다시 랭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꼴을 해가지고요. RA. 자, 랭킹 EQ 합니다. FS 들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전월 판매량에 대해서 구하는데, 그죠? 이번에는 오름차순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당길게요. 똑같이 당겼죠? 전월 판매량은 아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죠? 여기다 오더 값을 내가 2를 줘볼게요. 0 외의 숫자를 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2를 줘보겠습니다. 확인할게요. 1을 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복사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내림차순일 때 1등은 1이에요. 그죠? 근데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1등이 8이 됐죠. 자, 내림차순으로 하니까 8등이 1등이 됐죠. 반대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오름차순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름차순에 대한 개념을 구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달리기를 했어. 달리기를 했는데 숫자가 낮은 게 1등이죠. 맞잖아요. 9초 8 뭐 이런 게 1등이잖아요. 예를 들면 10초 8 이거는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달리기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그거는 뭐가 돼? 오름차순이 돼야 되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옵션이 1이 들어가든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가줘야 되지 오름차순으로 구할 수 있는 거랍니다.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랭킹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했죠? 그죠? 우리가 아주 쉬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맥스.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MAX. 자,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처 수가 어디 있냐? 자, 거래처가 이겁니다. 그죠? 거래처니까, 맥스 그래가지고 맥스 더블 클릭하고, 그냥 거래처 이거 쭉 당겨주고, 그죠? 갈로만 딱 닫고, 엔터 딱 치면 끝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 수는 20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뭐, 리치가. 아, 이건가? 예, 뭐, 어쨌든 간에, 마카롱 개수 됐고, 아, 요거네요. 그죠? 자, 그래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MA, 그죠? 자, 맥스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쭉 당기고, 갈로를 닫으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20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맥스나 미니 나오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에요. 문제 하나 주는 거니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맥스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count if라는 함수입니다. count if라는 함수요. 그죠? 자, count if는 거기 지금 내용이 나온 것처럼 마카롱 제품의 개수 이랬어요. 마카롱 제품의 개수.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마카롱의 개수가 몇 개래요? 2개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2개인 거 눈에 보여가 내가 아는데 굳이 왜 함수를 쓰노?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8개의 데이터밖에 없지만 실무 현장에는 데이터가 80개가 될 수도 있고 8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80개 중에 마카롱이 몇 개인지는 다 헤아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count if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꼴 따라해 보세요. 이 꼴.
COU. 자, COU 하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count if 하고 있어요, 없어요? count if 있죠? 자, count if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equal 하고 난 이제 count if 갈로 열고까지 됩니다. 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fx를 누릅니다. 그럼 얘는 두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맞아요? 그러면은 비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마카롱의 개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케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카롱 요까지. 그죠? 자, C5에서 C12까지 데이터 영역만 당겨줍니다. 당겨줬나요? 그러고 난데 탭 치고 내려가요.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글자를 직접 마카롱이라고 쓰세요. 마카롱 쓰세요. 마카롱. 썼나요? 그리고 탭을 누르세요. 탭. 탭을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양쪽에 쌍따옴표가 딱 생깁니다. 맞아요? 그죠? 쌍따옴표 생기면서 이 하고 나옵니다. 마카롱 개수 지금 두 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뭘 넣어주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죠, 개. 그죠? 자, 그러면 구한값 뒤에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엔드 기호 치고 쌍따옴표 개 치고 쌍따옴표 그리고 엔터. 그죠? 그렇게 하면은 두 개 하고 이래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그래서 count if는 요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count if를 보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어디서 봤다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조건부 서식에도 비슷한 게 있었고 고급 필터에도 따지고 보면 이거는 직접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고급 필터에서는 위에 제목 넣어놓고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넣거나 같다 이런 거 넣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꼴 하시고 COU count if 해보세요. 됐나요? 자, fx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자, 종류 누릅니다. 종류 쭉 CO에서 C5까지 눌렸어요. 했어요? 마카롱이 아닌 개수가 몇 개냐 이랬어 문제가. 마카롱이 아닌 개수가 몇 개냐. 그죠? 그러면은 탭 치고 내려가서 고급 필터의 것처럼 아니다. 꺽쇠 두 개 막는 걸로. 그죠? 꺽쇠 두 개 막는 걸로 해주고 난 뒤에 이제 마카롱이라고 치시고 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6 하고 나옵니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총 8개의 데이터 중에 마카롱이 아닌 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count if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커서 갖다 놔보세요. 여기 디저트명 있죠? 디저트명은 지금 보면은 글자가 다 틀려. 치즈케이크, 뭐 클래식, 생크림, 뭐 황치즈,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피, 그 다음에 뭐 대만 딸기 두 개 있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글씨가 다 틀려. 근데 딸기는 딸기인데 딸기 그레이프, 그 다음에 딸기 뚱카롱 뭐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꼴 해보세요. 이꼴 COU count if 됐어요? fx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뭘 누르냐면 디저트 명인 얘를 쭉 당겨보세요. D5에서 D12 당겼어요.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딸기 별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F로 시작하는 거면 F 별표라 그랬죠.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 딸기 별표를 하면 지금 현재 딸기 그레이프도 있고 딸기 뚱카롱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딸기로 시작하는 이래 되잖아요. 그죠? 탭 쳐보세요. 그러면 또 쌍따옴표가 생깁니다. 생기나요? 그죠? 확인. 두 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필터에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그죠? 그래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다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우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count if는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전월 판매량 있죠. 전월 판매량. 또는 여기 뭐 납품 최저가 있잖아요. 자, 납품 최저가가 6,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15,000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000원도 있고 4,000원도 있고 뭐 이래 있어요. 그죠? 근데 납품 최저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6,000원 이하인 게 몇 개인지 나는 알고 싶다. 6,000원 이하인 게 납품 최저가가. 그죠? 그럼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적거나 같다 6,000원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equal COU count if. 그죠? 자, fx 똑같이. 자, 무조건 fx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비교하자면 뭐죠? 얘입니다, 얘. 맞죠? 그죠? 그래 놓고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고급 필터하고 똑같이 적거나 같다 6,000 써주시면 돼. 고급 필터가 똑같아. 그죠? 자, 그래가지고 탭 쳐. 그죠? 그러면은 6,000원 이하인 게 몇 개냐? 5개가 나왔어. 자, 거기 5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카운트 if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개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날짜도 돼요, 날짜도. 날짜도. 자, 날짜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갖다 놓고 equal. 그죠? 그 다음에 COU count if fx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출시일인 날짜를 쭉 당겨보세요. 쭉 당겨보세요. 이렇게 FOS F12 당겼나요?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자, 날짜가 2024년 7월 이후가 몇 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7월 이후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크거나 같다 똑같아. 그죠? 그래 놓고 2024 빼기 07 빼기 01. 왜? 7월 이후라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07 빼기 01이려면은 7월 1일부터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7월 달이 포함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고 탭 또 눌러요. 그럼 쌍따옴표 딱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4개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7월이 한 개요. 10월달 하나 있고, 아이고. 10월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1월달 있고, 7월 포함되고, 12월 있고, 4개 맞아요, 맞아요? 맞죠? 날짜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 형식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자, 마카롱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카롱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풀라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자, COU 한 다음에, count if를 들어가가지고, fx를 들어가가지고, 그죠? 자, 여기 땡겼어요. 땡긴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내가 직접 마카롱이라고 찍었어. 그리고 탭을 딱 찍었어. 그러니까 지가 쌍따옴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하니까 2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래 가르쳐요. equal COU count if 까지는 좋아. 그죠? 그래 놓고 자 count if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종류의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마카롱까지 당기세요 해요. 그죠? 그리고 컴마를 칩니다. 컴마를 치고 쌍따옴표를 하신 다음에 마카롱이라고 치시고 다시 쌍따옴표를 하시고 갈로를 다시 닫으시면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이래요. 정답은 똑같이 2개 나왔죠? 1이 얼마나 많아? 그죠? 쌍따옴표 치고 마카롱 치고 또 쌍따옴표 쳤잖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줬는 이 방식을 하면 마카롱만 치고 하는데 탭 치니까 지가 쌍따옴표 들어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할 때는 무조건 함수 마법사 이 fx 함수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count if를 이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count if가 있고 sum if라는 게 있어요. count if는 뭐였습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sum if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마카롱에 대한, 그죠? 마카롱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월 판매량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그걸 하지 말고 이걸 해볼게요. 보세요. 종류가 케이크인, 그죠? 종류가 케이크인 전월 판매량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 중에 뭘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우는 함수 중에 종류가 케이크인 전월 판매량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 뭘 쓰면 돼요? 뒷섬. 그죠? 맞죠? 뒷섬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fx 치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맞죠?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전원 판매량이고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은 종류가 케이크다. 그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합이 나와야 안 나와요? 2280이라고 나오죠? 맞나요? 근데 썸if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꼴 그죠? 자 sum 썸if 자 fs 치고 들어가서 자 요건 한 개가 더 있어. 요건 한 개가 더 있어. 아까 카운트if처럼 여기를 쭉 당겼어요. 당겼나요? 당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마카롱 똑같아. 마카롱까지는 똑같아. 그래 놓고 난 뒤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필드인 전월 판매량을 당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야는 마카롱 하지 말고 똑같이 이걸로 할게요. 케이크로 할게요. 케이크로 하겠습니다. 케이크가 좀 전에 뒷섬으로 구하니까 뭐 나왔어요? 2280이 나왔죠? 그죠? 자, 요것도 케이크라니까 지금 현재 2280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함수에서 countIf와 sumif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countIf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sumif는 다음 진도에 나가서 할 겁니다. 근데 sumif도 좀 전에 막기배기로 보여줬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주고 케이크 그죠? 자 케이크와 관련된 전월 판매량의 합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카운터 if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월 판매량인 전월 판매량 케이크 종류인 전월 판매량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sumif입니다. 그죠? 자, sumif는 뒤에 진도 나가니까 요것만 그냥 설명을 하고 오늘은 countif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이꼴 그죠? COU countif 그죠? 그 다음에 fx 해가지고 자 종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마카롱을 직접 썼잖아요. 썼는데 얘 찍어줘도 돼요. 얘 찍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C8 나왔잖아요. 여기 두 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이렇게 해도 정답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내가 왜 안 쓰냐면 혹시나 문제가 마카롱이 아닌 그랬어. 그죠? 마카롱이 아닌 그랬을 때 아니다 그래놓고 C8 야를 찍어버리면 C8이 되는 거예요. 마카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못 찾아요. 알겠습니까? 맞을 때는 그냥 야를 찍으면 되는데 아닐 때는 직접 써줘야 돼요. 그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V룩업은 그동안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V룩업도 마찬가지로 치즈케이크. 자, 치즈케이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맞죠?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을 구할 때 이 꼴을 해가지고 V룩업 들어가서 그죠? 자, fx하고 자,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H14에 그랬잖아요. 그죠? H14에 있는 내용을 구하는데 테이블은 어디에 있느냐? 요 치즈케이크가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죠. 무조건 이게 시작하는 데서부터 당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탭 치고 내려가서 여기서 봤을 때 전월 판매량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으니까 4를 찍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도 차이점이 뭐가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는 제목을 찍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몇 번째인지 헤아려 가지고 거기 숫자를 찍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제로.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V룩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랭킹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습하는 개념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countIf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